네, 안녕하세요.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김주영입니다. 어제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기록을 써냈던 국내 증시인데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연출이 됐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어제 4,040선 위를 돌파했었던 코스피, 오늘은 4,00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유가증권 시장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모습인데요. 오늘 일중 저점은요. 3,975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이내 낙폭을 축소해 나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4,000선을 지켜내면서 4,010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반면에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장 초반에 강세 흐름을 이어가면서 900선을 지지해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일중 고점이 905포인트였는데요. 900포인트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턱걸이 장세가 이어졌었는데 결국에는 코스닥 903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 눈에 띄었던 건 외국인들이 3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다라는 점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팔아내는 외국인이었고요. 오늘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 1조 6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에는 1조 5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외국인의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 외국인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아내는 반면에 또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1조 5천억 원 이상 1,5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만이 순매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1,4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 250억 원 순매수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이슈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장 초반에 2차 전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간 많이 오른 만큼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내 다시 한번 불기둥을 뽑아냈던 2차 전지인데요. 아무래도 오늘은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줬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실적을 내놨죠.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적자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하회하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4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 SDI. 그런데 오늘 주가는 뛰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유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우선 기존의 이 FN 가이드에 따르면 시장의 컨센은 3,300억 원 이상 손실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오늘 삼성 SDI가 내놓은 영업 손실 5,9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캐즘의 영향을 계속 받아가고 있었고요. 또 대미 관세 영향도 실적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는 게 삼성 SDI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실적을 내놨던 LG에너지솔루션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잠정 실적을 내놨죠. 확정 실적은 30일 발표가 됩니다. 우선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6천억 원 이상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의 컨센도 상회를 했고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전기차 캐즘은 지속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실적을 갈랐을까요? 바로 ESS가 포인트였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요, 이 북미 시장에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ESS에 대한 생산량도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특히나 미국 미시간 공장에서 이 신규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서 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를 체크해 보면 지난 9월까지만 해도 북미에서의 생산이 전무했고요. 이 대부분의 ESS가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되다 보니
보니까 대미 관세의 영향을 받아갔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ESS, 이 북미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4분기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 삼성 SDI인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주들 가운데서 유일 에너테크의 경우에는 13%대 급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 9%대 급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LNF도 오늘 3.9%대 올라준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3.6%, LG에너지솔루션도 3%대 오름세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2차 전지에서 ESS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볼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화장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들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에이펙 정상회의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을 했죠. 화장품주의 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11월 1일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일정이 잡혀 있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나게 되는데요. 무려 11년 만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특히나 한한령 해제와 같은 구체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펙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죠. 이에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혔던 게 화장품, 카지노, 호텔주 등인데요. 오늘 화장품주를 끌어올렸던 이유는 몇 가지 더 있었습니다. 우선 에이펙 기간에 이 K뷰티 전시관을 경주에서 연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외국인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화장품주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건데요. 화장품주에 확실히 기대감이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로도 좀 찍히고 있는 화장품주들입니다. 주말 사이에 데이터가 하나 나왔는데요.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입니다. 화장품주 그리고 화장품 업종 또 자동차 업종이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수출액의 경우에는 43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305억 달러 정도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화장품 업종 전년 대비해서 28%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북미 시장에서는 역대 분기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실적 시즌이 들어서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렇게 데이터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실적 시즌까지 화장품주들 어떤 데이터 내놓을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3.8%대 강세 마감했고요. 실리콘투도 3.6%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강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중국발 소식들이 호재로 작용을 했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의 매수세가 유입된 모습이고요. CJ도 2%대 강세, 또 APR도 1.6%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에이펙 이후에 화장품주들 어떤 대응 전략 챙겨봐야 될지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흥진이 파트너와 함께하고요.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0월 28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진희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됐던 국내 증시였는데 그래도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시장이 계속 오르는 걸 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중간에 좀 탑승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빠지면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데일리 방송에서 이제 방송을 하는 이제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중간에 방송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밀리면 계속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오전에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고요. 오후 장은 지금 주도주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섹터인지를 좀 면밀히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이펙 기준으로 이제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사실 에이펙 이후에 불확실성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살짝 흔들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면 뭐 이탈해야 하나 매도해야 하나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추가 매수를 해야지라는 전략으로 좀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흔들림이 조금 나올 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섹터와 종목 체크해 봐야 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전력의 결합, ESS가 새 반도체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영향도 있었지만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워낙에 좋잖아요. 투자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2차 전지 너무 좋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쏘아 올린 그 한마디가 이제 2차 전지의 붐을 좀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에서 또 ESS 이 저장 장치가 또 AI 인프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좀 다중 모멘텀을 좀 챙겨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더 화력을 불어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AI다, 뭐 2차 전지다, 뭐 ESS다 이렇게 딱딱 떨어져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반도체 AI, 그다음에 뭐 ESS,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가 아니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발굴을 하시고 지금 이제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하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2차 전지라고 해서 다 같은 2차 전지는 아니고 이제 좀 이제 최선호주로 이제 나오는 종목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대하고 있다든지 이런 종목들 위주로 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자리에서 편승을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강의와 종목까지 준비를 했으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가운데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겠죠. 실제 매출이 찍히고 있는 기업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애프터마켓 20픽에서 저희 계속해서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또 저희 방송 마지막 공약주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져와 주신 관련주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나노신 소재 엔캠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주로 나노신 소재, 엔캠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각각 좀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오늘 사실 뭐 2차 전지로 싹 꾸리려고 했는데 제가 보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제 두 종목을 좀 이슈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눌리는 구간에서 원래 공략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계속 뭐 LNF라든지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슈가 계속 나오면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오늘도 오전에는 좀 살짝 빠졌지만 오후에는 또 다시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도 뭐 소재라든지 뭐 양극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과 함께 이제 화학 기업들도 이제 강한 흐름이 나와줬는데 일단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차트 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뭐 최근에 바닥 대비 뭐 30%, 40% 올라서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고 물론 이제 좀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나노 신소재는 실적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계속 뭐 15%, 17%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뭐 음봉이 나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구간은 저는 좀 매수를 하기 좀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강의에서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갭으로 띄우는 구간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갭으로 나와주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만간 다시 봉을 세우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 뭐 LNF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애들 다 이제 중장기 이평선을 다 뚫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후발 느낌으로 이제 60선 뚫었거든요. 그래서 위로 조금 더 여력이 있고 상승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구간들이 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노 신소재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아예 60선도 돌파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전해 기업이고 이제 최근에 이제 공장 풀가동을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이런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이제 추가적인 캐파가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흐름 봤을 때 엔캠도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다른 이제 주도 종목들이 오르면서 이제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일봉 흐름으로 이제 단기 저항 라인 돌파 시도하는 자리라서 이 종목도 지금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요즘에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60주선을 돌파 시도할 때 거래량 동반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캠도 그런 동일한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를 보고 계신다면은 두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나노신소재와 엔캠 같이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나노신소재 아직 이 상방 더 열려 있다. 후발주자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엔캠의 경우에는 추가 캐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저는 아직 주봉상 중장기 이평선 돌파를 안 한 엔캠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봉 보시면 요즘에 2차 전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60선을 지지받고 120선 돌파 시도하는 자리들이 많은데 얘는 그런 걸로 따지면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선 돌파 시도하는 구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거래량도 아직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돌파 시도하는 이 구간을 좀 잘 잡아보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는 종목보다는 덜 오른 종목을 주목해봐야 되는 시장이죠. 그만큼 엔캠 지금 자리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전략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에이펙 수혜 기대감에 화장품 종목 단기 급등. 네, 두 번째는 화장품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이 에이펙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화장품주들 상방을 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있었던 섹터잖아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사실 뭐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화장품주 매매하실 때 항상 좀 지켜보시는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에이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이제 종목 상승이 기대감으로 많이 갑니다. 뭐 정책의 변화, 개정될 것 같은 기대감, 한한령이 해제될 것 같은 기대감,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된다면은 이제 에이펙이 이제 지나면서 시장이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장을 본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도 골고루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이렇게 덩치가 큰 종목들은 또 외국인 기관들이 또 많이 매수를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 콜마를 좀 오랜만에 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뭐 코스피에 속해 있어도 또 코스닥에 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 주려면 또 코스피 종목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이 또 움직여 줄 수 있는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가 이런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맞물려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가 주도주가 될 수는 없지만 좀 단타로 보신다면은 한번 이 섹터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는 아니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유효하다라고 화장품주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 종목들도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 체크되고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콜마, 한국화장품으로 오늘 관련주 가져와 주셨습니다. 한국 시리즈인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좀 짚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글로벌 기업과 이제 자외선 차단 원료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식약처에서 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이라고 해봤자 뭐 오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상위권에 있는 이제 종목이고 좀 대표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콜마도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를 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닌데 이게 뭐 호불호를 떠나서 요즘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는 거고요. 요즘에 이렇게 좀 고점을 찍고 빠졌던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과 이런 좀 테마적인 이슈들이 맞물릴 때 한 번씩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을 확인을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해주면서 움직이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은 8만 원에서 한 8만 2천 원 사이까지 한번 좀 단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플로우를 좀 보고 좀 말씀드리는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좀 약간 테마 성향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시세가 한번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삼각 수렴하고 갭으로 띄운 다음에 여기서 시세 나오고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플로우인데 얘가 주도 섹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갭으로 띄운 자리를 다시 메꿨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 갭을 다 메꾸고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큰 흐름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느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제 거래량 말고 이제 캔들의 플로우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높여가겠구나라고 좀 예상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뭐 K 콘텐츠, K 뷰티 여전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이 노출되는 그런 실적도 무시를 못하는 섹터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11월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테마 성향으로 종목군을 좀 찾으신다면 화장품 섹터도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8만 원에서 8만 2천 원 선까지 좀 내다봐도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한국 화장품 역시나 지금 차트상으로 갭을 메꾼 이후에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파트너님? 저는 한국 화장품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좀 중소형주는 아직 좀 자리를 많이 못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은 조금 그림이 좀 아름답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대가 12,000원대입니다. 이 구간대를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까 일봉에서 봤던 것처럼 갭을 메꿔주는 흐름이 이제 W 패턴으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20선을 기준으로 저점 높이면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10,000원대를 좀 지지를 받아주면서 움직인다면 12,000원 다시 도전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한한령이 해제가 된다면 여기를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내어주는 수익만 좀 보고 나와도 좀 괜찮은 섹터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10,000원, 그다음에 상방에 매물대까지 이제 목표가 12,000원 정도 보시고 지금 뭐 거래량이 많거나 막 급등하는 자리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지금 가격에서 모아 가보셔도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은 호흡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10,000원, 1차 목표가 12,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애프터픽 한국 화장품이었고요. 이렇게 화장품주와 함께 2차 전지주들 최근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어떤 종목을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함진이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 하나 뜨고요. 링크 꾹 눌러주시면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함진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뒤에 시장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과 한국의 원전 협력, 만우가 기대감에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카카오가 챗 GPT-4 카카오를 본격 출시했습니다. 앞선 업데이트 이슈를 만회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ESS, AI 배터리 전환 기대감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에이펙에서 현대차 그룹의 수소 호재에 따라서 두산 퓨어셀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한미 원전 협력 프로젝트 만우가로 한미 무역 협상의 중요 카드로 떠오르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가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원전 산업을 협상 카드로 검토하면서 대표적인 원전주 두산에너빌리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과 관련해 KB증권에서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구축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치적 우호 관계와 건설 경험을 갖춘 국내 원전주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이고 추가 수혜를 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미국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확대 행정명령 발표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중심이 되는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공급망 구축과 재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핵심 기자재 제작을 담당하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는 5.49% 오르며 86,400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카카오가 오늘부터 생성형 AI 서비스 챗GPT4 카카오를 카카오톡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챗GPT4 카카오는 오픈AI와 협업을 통해 개발했으며 기존 챗GPT의 주요 기능을 모두 지원하면서도 카카오 생태계를 연동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오픈AI 계정을 통해 챗GPT를 사용해오던 이용자들은 기존 계정을 통해 챗GPT4 카카오의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이용자도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료 이용자의 경우 기존 챗GPT 사용과 마찬가지로 사용 한도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카오 맵과 예약하기, 선물하기 등 다양한 카카오 생태계와 연동되는 AI 에이전트 카카오 툴즈와 연동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카카오의 주가는 4.6% 상승한 63,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 SDI가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3분기 실적 발표에도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삼성 SDI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조 518억 원, 영업손실 5,913억 원, 당기순이익은 5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적자로 돌아서며 9년여 만에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4분기 실적 전망에 주목했습니다. 삼성 SDI는 4분기부터 실적 개선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김종성 삼성 SDI 경영지원실장은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도 ESS는 친환경 발전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수요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고 중국산 규제 강화와 안정성이 높은 각형 폼팩터에 대한 선호도 증가로 미국 내 각형 캐파를 보유한 업체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삼성 SDI는 미국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도 ESS 배터리용으로 전환해 가동하는 등 전기차 시장 부진에 주력 시장을 ESS 시장으로 전환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소식에 삼성 SDI의 주가는 9.47% 오르면서 31만 2천 원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에이펙에서 수소산업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수소연료 전지기업 두산퓨얼셀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늘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수소산업 비전을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수소 관련 대표주인 두산퓨얼셀의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공식 부대 행사인 에이펙 CEO 서밋 기간 중 현대차는 자사의 수소 전기차를 전시하고 수소 관련 세션을 개최하는 한편 재계에서는 에이펙 CEO 서밋 기간 중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주도로 비공개 수소회담 및 만찬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소식에 두산퓨얼셀은 꾸준히 상승폭을 높여가며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IT 투톱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되면서 현재 구간에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99,800원 선 지나가면서 2%가량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넥스트레이드에서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출회가 됐습니다. 장중에 4% 넘게 조정 흐름 보이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 축소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2%가량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도 강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2.4%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강세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또 미국과의 원전 협력 기대감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 현재 구간에도 5%대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1.3%가량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엔과 에코프로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오늘도 52주 신고가 경신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가량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구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HLB도 2.9%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함진희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말씀드렸던 그런 시장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빠지니 두려우세요라고 했는데 별로 안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전 분위기만 봤을 때는 좀 약간 공포 심리가 많이 유발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후장 보니까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목은 빠지니 두려우세요지만 앞으로 또 빠질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까 주도주가 누군지 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장이 마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의 제왕은 여전히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전에 그 두산 퓨얼셀이나 이제 수소차 관련돼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리 괜찮다. 지금 이슈가 안 나와서 그렇지 결국에는 수소차도 상승을 할 거다. 언제 상승하느냐? 개별주 시장에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가 움직이고 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강한 장대 양봉으로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 아닐 때마다 이제 개별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말이 개별주지 2차 전지 쉴 때 뭐 수소차 움직이고 뭐 조선주 움직이고 오늘 같은 날에는 이제 뭐 화장품주 뭐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뭐 화장품주 움직이고 그다음 제가 2차 전지 쉴 때 또 간다고 했던 섹터가 뭡니까? 제약바이오죠. 근데 제약바이오가 오늘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의 수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개별주 장세는 오늘처럼 이제 약하게 움직일 때 이런 애들이 한 번씩 튀지만 제대로 된 개별주 시장에 아직 진입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초진입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빠지면 사야지라고 하시는데 그 빠지는 타이밍이 제대로 안 올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이번에 빠지면 매수 기회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라면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매수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음봉 뜰 때 매수 기회가 아주 좋았어요. 이게 종목을 한 번에 살라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중간에 탑승을 하시게 되잖아요. 이게 한 번에 사면은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를 하셔야 지금 평단가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 음봉을 내준다든지 어느 정도 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 때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또 말씀드리는 매수 포인트는 빠질 때 매수하라. 뭐 10%, 20% 빠지는 구간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강한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냥 음봉 때릴 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 재미가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골고루 가지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 뭐 제약 바이오도 하나 갖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코스닥 움직일 때 제약 바이오 움직일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원전주 같은 거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뭐 하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난 자동차 좋아한다 그럼 뭐 수소 가져갈 수도 있고 수소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그 외에 뭐 이제 뭐 테마주 단타 치기도 좋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시장이 좋은데 그 단타를 치실 때 예를 들면은 전문가가 추천을 해요. 근데 매수가 안 돼요. 매수 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잘못이냐면 이거는 사실 전문가 잘못이에요. 예를 들면은 제가 추천을 했어요. 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종목 추천을 했는데
뭐 이 종목이 당연히 호가가 튀고 있겠죠. 호가가 튀고 있는데 이 매수를 못한다? 그러면 일단 회원들 캐파 규모를 체크를 안 한 것도 전문가 잘못이고 이 매수가 되는 그 가이드라인을 주고 매도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하는데 이거를 못 맞췄기 때문에 이제 회원분들이 이제 종목들을 이제 매매를 하셨을 때 이제 좋은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좀 회원들이 이제 잘 못 따라온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무료로 알려드릴 때도 이거는 나는 이제 올라가는 거 알려줬는데 매수 매도를 못 하는 건 실력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솔직히 방송 보는 의미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시장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이 단타를 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 뭐냐면 주식이 항상 오르지 않아요. 사실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항상 오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테마주로 단타를 치겠죠. 테마주로 단타를 치면은 이 종목들이 음봉 뜨는 날이 많아요. 그러면 음봉 뜰 때 매수하고 기다리면 사실 스캘핑 1, 2% 뛰기 하는 거 아닌 이상 테마주 이런 거 올라갈 때 보통 다 갭으로 뛰어서 갑니다. 이슈 나오면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 이제 단타 수익을 내기가 정말 좋은 시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매수 포인트고 밀리면 기회다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올라타면은 너무 고점 같다. 그리고 뭐 내가 올라타면 빠질 것 같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그럴 시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뭐 시장이 4,000포인트, 5,0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언제 빨리 매수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극대화하느냐만 고민을 하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내가 뭐 옛날에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고점에 매수해가지고 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하실 때가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걸로 뭐 손실 봤는데 이런 거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옛날 과오는 다 잊어버리고 지금 시장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어떤 종목 사가지고 내가 수익을 많이 내서 뭐 가방이라도 하나 좀 업그레이드해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테마주로 단타를 좀 계속 해나가셔야 하는 그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최선호주로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뭐 가끔 나노신소재, 뭐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나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면 N자로 지금 중장기 이평선 깔아주면서 돌파하면서 계속 이제 수직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LNF. 얘도 지금 수직 상승 나오죠. 뭐 지금 바닥 대비 뭐 한 140%, 150%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자리도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참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34만 원 찍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4만 원대면은 앞으로 얘가 반만 간다고 치더라도 아직까지도 지금 올라갈 길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많단 말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LFP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또 뭐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AI 관련해서 또 가장 필요한 인프라다. 이게 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한 그런 섹터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LNF도 이제 같이 강세 흐름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초강세장이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 온다면 이런 종목들 2차 전지는 하나는 저는 꼭 갖고 가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무조건 LNF를 봐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애들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기준으로 따라가는 애들 또 관련된 2차 전지 종목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좀 잘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원희 P&E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달 히든주였어요. 이 종목은 뭐 그렇게 시총이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연속적인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시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그때 힌트를 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죠. 그다음에 유일에너테크도 10월 이슈픽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결국에는 상승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말씀드리고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다음 상신 EDP
얘도 얼마나 그 움직임이 더딥니까? 근데 이제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 2차 전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저는 2차 전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트에 꼭 하나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후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이때 갭으로 띄워서 상승한 다음에 지금 계속 초고속 질주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야 하는 포인트는 갭으로 한번 띄웠던 애들은 강한 테마를 갖고 있잖아요. 갭을 또 한번 띄웁니다. 이런 패턴이 2차 전지에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N자 파동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N자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갭으로 띄우고 N자로 가고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 이제 한번 숨고르기를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빠지는 구간을 좀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공약주나 이제 히든주 또 2차 전지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일 정보를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테마주 중심으로 단기 트레이딩 유효하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고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오늘 뭐 공약주랑 또 가져와 주신다고 했는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약주 그리고 히든주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목은 신성 ENG예요. 얘는 뭐 태양광 관련된 이슈도 있고 이제 반도체 클린룸 제작하는 회사고 이제 시세가 곧 나올 자리라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래량 동반한 상승 이후에 지금 계속 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에이펙 때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이슈가 또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는 뭐 5개년 계획 막 이런 게 아니라 10년, 15년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린 산업이 걔네도 장기적인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2,000원 이하, 목표가는 2,400원 좀 짧게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손절가 1,900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차 전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 일단 뭐 대한민국 2차 전지의 미래라는 건 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리고 아직 시세 분출이 나오지 않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달리는 경주마기 때문에 뭐 올라타는 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숙련된 사람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또 안전하게 탑승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폭발적인 실적이 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의 이제 차트로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지금 강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전반적인 차트를 보여드린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올라오고 있겠죠. 그리고 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보이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나는 2차 전지 뭐 사야 할지 모르겠다. 난 또 실적도 받쳐주고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롱롱 타임으로 가져갈 종목을 좀 여러분들이 고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오늘 제가 히든주로 준비한 종목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밴드로 들어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약주로는 신성 ENG 짚어주셨고요. 히든주 궁금하신 분들 8시에 우리 함진희 파트너님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됩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하고요. 또 여기에서 대응 전략들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함진희 파트너님과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4시에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